203동에 살고 있는 주민 국회의원 이소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 말씀드리기 전에 새해니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새해 건강하시기를 그리고 더 행복하시기를 먼저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지금 보니까 한 2시간 정도 가까이 가장 이제 첫 번째 줄에 앉아서 이제 한 말씀도 안 놓치려고 이제 귀를 기울여서 집중하면서 이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제가 2시간 동안 느낀 느낌 그리고 든 생각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진봉균 대표님 그리고 김양수 대표님 포함한 통추위 임원분들이 정말 많은 일을 절박한 마음으로 해오셨구나 하는 거를 오늘 굉장히 크게 느꼈고요. 또 주민분들이 여기 입주해서 지금 수년 동안 사시면서 많은 답답함과 스트레스를 받아오셨다는 거를 또 한 번 더 크게 느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느낀 오늘의 이 시간이 오늘 여기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간담회 초청장을 받고 참석을 해야 되는지 조금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제가 초청받을 때부터 이제 시에서는 참석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었는데 몇몇 분들은 그런 의견을 말씀하시더라고요. 대부분의 현안, 대중교통이나 학교나 부지의 용도 변경 문제, 종합병원 이런 것들이 의왕시하고 의왕도시공사한테 이제 많은 권한이 가 있고 그 두 기관의 협조 없이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는데 시에서 참석하지 않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혼자 와서 이걸 듣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었고요. 또 제가 이제 오늘 오는 길에 주민들께 들은 바로는 오늘 이소영 국회의원 왜 여기 오냐 이런 이제 주민들 의견도 몇 분 계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법 만드는 사람이지 이거 권한도 없는 국회의원이 뭐하러 오는 거냐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들도 있다고 들어서 사실은 저도 이제 처음에 고민을 좀 했었는데 그냥 이런 생각 끝에 왔습니다. 사실은 저희 같은 정치인들은 지나가다가 주민 3분만 모여 있어도 가서 인사드리거든요. 정말 작은 봉사단체, 종교단체까지 찾아가서 축사도 하고 인사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하고 싶으신 말씀들 다 메모해서 적어오고요. 근데 하물며 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4,000세대가 넘는 의왕 시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에 대한 간담회이고 또 주민들이 수십 분 또는 100분 이상 모이는 자리에 초대를 받았는데 제가 안 갈 이유가 뭐가 있나. 제가 설사 거기에 대한 당장의 뾰족한 해답을 여러분들께 제시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지라도 또는 제가 직접적 권한 가지고 있지 않은 문제에 대한 논의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회의원이 모르고 있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낫다고 생각하실 것이고 그리고 제가 지나가는 동네 시민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하면서 방안을 찾아 나가면 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분명히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와보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 오늘 와보니까 잘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우리 백운밸리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놓고 답답함을 느끼시는 이유는 사실은 2가지입니다. 백운밸리가 처음에 2010년, 2011년에 추진되고 계획될 때부터 2가지의 태생적인 제약 조건을 안고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소규모 개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지난 10수년간 의왕시에서는 손가락으로 다 꼽기도 어려운 많은 개발 사업이 되어 왔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초평지구, 월암지구,
백운밸리 다 최근 한 10수년간 개발이 시작돼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근데 거의 모든 사업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대부분이 6,000세대 이하의 소규모 개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중학교라거나 필수 인프라 시설이 유치되려고 하면은 6,000세대 이상의 세대로 조성이 돼야지 그런 것들이 필수 시설로 들어오게 되는데 백운밸리는 지금 4,080세대고요. 초평지구, 월암지구, 다른 의왕시 안에 수많은 개발 계획들이 다 소규모 개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안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각종 은행 지점 이런 것들 이제 들어올 수 없는 지구들이 굉장히 많고 이거를 누군가는 언론에서는 포도송이식 개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 백운밸리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제약 조건이고 특히 우리 지구의 경우에 더 특수성은 기존 다른 주거단지들이 있는 내손 청계 지역하고는 거리상으로 뚝 떨어진 곳인 상태이기 때문에 교통의 연계가 어려워서 지금 말하자면 작은 섬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깥에 있는 인프라를 이용하기도 어렵고 유치하기도 어렵고 제가 은행 지점을 만들어 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너무 많아서 그 국회에 큰 은행들은 다 대관 직원들이 있습니다. 본사에서 나와 있는 농협, 신한은행, 국민은행 다 나와 있는데 제가 작년에 쭉 만나서 백운밸리의 작은 지점 하나만 직원 1명밖에 없어도 되니까 출장소 하나만 만들어 달라고 사정을 하면서 미팅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은행 출장소 하나를 낼 수 있는 수요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은행 지점만의 문제가 아니겠죠. 우체국, 모든 우리한테 필요한 것들이 지금 4,080세대만으로 유치가 어려운 것이 첫 번째 제약 조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제약 조건은 국토부나 LH 같은 공공기관, 공기업이 추진한 사업이 아니고 의왕시가 의왕도시공사를 주축으로 민간 사업자와 손잡고 만든 민관 합동개발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대장동과 같은 구조인 것이죠. 이것이 왜 제약 조건이냐라고 한다면 제가 올해 7월부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거 알고 계신가요? 네. 국토교통위원이 되니까 우리 지역의 많은 사업들이 LH 사업이에요. LH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LH 사업에 감나라 배나라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합니다. 무슨 종교 부지는 학교 부지로 바꾸자 요구도 하고요. LH 같은 경우에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명목으로 빌미로 주민들한테 필요한 시설을 많이 넣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LH는 그것이 손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명분이 있고 그게 법상 허용되면 그걸 하는 경향입니다. 그런데 민간 사업자의 경우에는 당신들 이익 그렇게 많이 가져가지 말고 그거 주민들한테 배분해라. 또는 비싸게 팔 수 있는 용도를 덜 비싼 주민들한테 공익적으로 필요한 용도로 바꿔라라고 하면은 대답은 딱 한마디 돌아옵니다. 배임죄 때문에 못합니다. 민간 기업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존재 목적이고 그거에 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면 제가 감옥에 가기 때문에 주민들 위해서 뭐를 바꿔라, 비싸게 팔 수 있는 걸 싸게 팔아라 이러는 거 의사결정 못합니다. 라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종합병원 관련한 토론회를 하면서 이제 보았던 PFV, AMC, 도시공사의 답변이 바로 그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사업자에게는 손해가 나지만 주민들에게 이익이 나는 것들을 이 사업자에게 관철하는 것이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규모 작은 섬과 같이 개발이 됐다는 점, 그리고 민간 사업자가 의사결정을 참여하는 민관 합동개발로 진행이 됐다는 것, 그 두 가지가 우리 백운밸리 주민 여러분, 그리고 정말 헌신적인 통추위 임원분들이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하는데도 어떤 문제도 쉽게 해결이 잘 안 되고 주민들은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사실은 근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냐? 다 포기하고 그냥 주어진 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더 전격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창의적으로 새로운 방안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는 곳이 바로 백운밸리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 내용 그리고 주민분들 말씀 주시는 걸 쭉 들으면서 이제 몇 가지 말씀드려야 되겠다고 생각난 것들이 있는데 그 시간이 허락된다면요. 한 5분 정도만 더 써도 될까요? 지난 11월에 통추위 임원분들하고 제가 이제 간담회를 좀 가졌었습니다. 백운호수 초등학교에서 아마 그때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 그때 주로 굵직하게는 종합병원 문제, 중학교 문제, 대중교통 문제 이 3가지를 쭉 의견을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록 제가 직접적인 행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시 관계자는 아니지만, 그리고 과거하고 달리 시장님이나 어떤 시의 그 주요한 분들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요청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좀 한 단계 해보겠습니다. 속도에 대해서 조금 양해를 해주신다면 뭔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었고, 대중교통과 관련해서는 오늘 낮에 저희 오늘 참석하신 이제 3분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의왕시 담당 공무원분들하고 또 백운밸리 주민분들하고 대중교통 백운밸리의 대중교통 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TF 회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혹시 시간이 허락되면 조금 이따가 저희 여기 지역구 김태흥 시의원님이 좀 설명을 부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문제는 그 의왕군포 교육지원청, 그리고 저희 국회의원실, 그리고 의왕시 담당 관계자 이렇게 그 간담회, 중학교 신설을 위한 간담회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아마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절대. 왜냐하면 제가 내손동 아까 잠깐 언급됐던 내손동 중고통합형 미래학교를 만들 때도 교육부에서 2번 반려당하고 3번째 때 겨우 인허가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온갖 여러 가지 예상치 못한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지금 이제 개교 시기도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학교 설립 한번 해보면 정말 장애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 주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중학교 신설하는 문제 교육지원청하고 꾸준히 만나고 방법 찾겠습니다. 그리고 3번째 그 당시 말씀 주셨던 게 종합병원 관련된 문제인데요. 맞습니다. 종합병원 문제는 3주체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일단 의왕도시공사, PFV의 대주주이죠. 그리고 민간 사업자들, 이 사람들도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서창수 의원님 혹시 커피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목이 잠깐 막혀가지고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의왕도시공사에 대해서 임명권이나 여러 가지 개입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왕시, 이렇게 3주체가 사실은 결단하고 이제 절차를 진행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권한 행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설사 아니라고 할지라도 병원 유치, 그리고 정부 단계에서의 인허가를 받는 문제들, 이런 것들에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고 개입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제 고민은 이런 겁니다. 제가
그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이 지원했다고 하는 국토교통위원회에 어렵게 위원이 됐는데 그 권한과 그 역할을 활용해서 백운밸리에 뭔가 좀 획기적인 방안, 참신한 방안 이런 걸 뭔가 가져올 수 없을까? 설사 소규모 개발이라 필수적인 법적 요건은 안 된다고 할지라도 또는 민관 합동 개발이라서 국토부가 그거는 우리 일 아니에요 라고 뒤로 한 걸음 물러선다고 할지라도 무언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라는 것이 이제 저의 고민입니다. 근데 지금 두 가지를 고민하면서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지만 큰 주제만 말씀드려보자면 첫 번째는 우리 중학교 신설 이렇게까지 절박하게 바라시는 이유가 우리가 지금 뚝 떨어져 있는 섬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통학하는 교통이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해외 사례하고 인근의 다른 신도시 사례를 보니까 굉장히 스마트한 방식으로 이 통학 여건을 개선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의 시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국토부 사업으로 그 통학 여건을 개선하는 스마트한 시스템 도입하는 것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논의가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주민분들 모시고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고민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우리 백운밸리에서 인근 주요 도시로 아주 빠르게 연결될 수 있는 현재까지는 논의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도로 사업입니다. 이 부분도 지금은 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수개월 내에 된다 안 된다 가부간의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구체화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제가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뭐 작은 시에서 결정해야 되는 많은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개입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굵직한 뭔가 특별한 선물처럼 마련해서 여러분들께 제시드리고 희망과 기대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일로 제가 정성스럽게 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왜 이렇게 목이 메이죠? 그런가 봐요. 같은 주민이라서. 마지막으로 이제 의왕에 세 가지의 철도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백운밸리하고는 거리상으로는 조금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판선의 청계역 같은 경우에는 아마 만들어지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간단하게 좀 상황을 말씀드리면 이제 인동선하고 월판선이라고 하는 신규 노선 두 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20년 전부터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 사골 곰탕처럼 공약으로 울거먹는 이제 철도 사업입니다. 아직까지 착공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원래 산업위원회에 있다가 국토교통위원회로 온 이유가 GTX-C하고 인동선 월판선 이 세 개 착공시키려고 이제 상임위로 옮긴 건데요. 다행히 인동선이라고 하는 인덕원 동탄선은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절차가 9월부터 시작이 돼서 올해 안에 착공하는 거를 목표로 작년 12월에 착공 예산도 국가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착공시키는 게 저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월판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동선은 의왕에 3개 역이 생기는데요. 오전역하고 고천역은 아마 멀어서 잘 사용을 안 하실 거고 안양 농수산물 도매시장 근처에 내손동에 하나가 생깁니다. 의왕 쪽으로 역사가 2개 빠지고요. 월판선은 청계역이 생깁니다. 아마 그거는 활용하게 되실 겁니다. 월곶 판교선입니다. 그리고 GTX-C가 인덕원역에 정차하고 의왕역에 정차하는 걸로 확정된 거 알고 계실 텐데요. GTX-C도 올해 안에 착공하기 위해서
작년 12월에 1,200억 원의 착공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반드시 착공시킬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운밸리와 관련해서 아마 더 관심이 있으실 거는 백운밸리에 어떻게 전철역을 만들까 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방안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 언급됐던 것들 중에서는 위례 과천선이라고 하는 신규 철도 노선을 연장하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이 언급된 부분일 겁니다. 위례 과천선은 어떤 상황이냐면 이것도 민자 사업입니다. 대우건설이라고 하는 회사가 1차 선정이 돼서 지금 민자 적격성 검토라고 하는 게 올해 8월까지 진행이 됩니다.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고 통과가 안 되면 미뤄지거나 굉장히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이 민자 적격성 검토를 일단 8월까지 통과시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통과되고 나면 추가 정차역을 만들지 연장을 할지 어쩔지 하는 추가적인 쟁점을 그 이후에 논의할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생깁니다. 그래서 위례과천선을 현재는 의왕의 역사가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민자적격성 검토를 8월 달에 통과시키도록 만들고 그 이후에 뒤로 더 빼는 것은 추후에라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백운밸리 역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앞으로 국토부하고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금은 긴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열정적으로 많은 분들이 모여주신 것을 보면은 백운밸리가 설사 아까 말씀드린 그 태생적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아주 좋은 주거단지로 저는 탈바꿈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설사 속도가 늦다거나 미력하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하고 자주 만나고 소통하면서 살기 좋은 우리 동네 한번 같이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